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저한테 이제 전화 오는 게 요즘에 고추 절간이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고추가 끝이 썩은 병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한테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도 있지만 우리 이제 전문가님한테 요거 여기 그 웃자람하고 그 다음에 절간이 길어져 가지고 꽃이 잘 안 피고 고추가 적게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끝썩은 병 요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님을 갖다가 초청을 했습니다. 네, 진짜 제가 전화를 해서 초청을 했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려고요. 요 이제 요런 거가 어때요? 이게 지금 뭐 전형적인 칼슘 부족 현상이라고 칼슘 부족 현상이죠. 예. 예. 요게 이제 당조고추인데 당조고추가 사실 옛날부터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제가 연면 시비를 사실 지금까지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했는데도 그래도 이게 지금 계속 발생을 하는데, 예. 그 실제로 고추에서 있어서는요. 예. 이 우리가 이제 칼슘을 공급할 때 뿌리서부터 1차적으로 주어서 뿌리서부터 전체적으로 타고 올라와서 즉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꼭지를 타고 먼저 칼슘이 들어와서 여기에 쌓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쌓이고 여기에 쌓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칼슘이 부족해지거나 하면 끝에까지 못 가서. 그렇죠. 예. 그래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다른 작물들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이제 밑에서부터 칼슘이 빨아 올리다 보니까 물이 차이는 것처럼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열매에서도 부족한데 여 끝에 가는 칼슘이 있느냐 없으니까 끝도 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그게 대파나 쪽파나 여러 가지 이제 작물의 모든 작물의 끝이 타는 현상들은 그래서 칼슘 결핍이다라고. 그러면 오늘 그럼 칼슘 결핍 요거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이제 우리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또 하나. 그다음에 이 절간이 길어진다. 예. 예, 그래서 꽃이 안 핀대. 꽃이 피긴 피는데 자꾸 떨어지고 꽃이 절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약간 진짜 뽀다구가 안 나는 거지. 우린 지금 달리는 거 그래도 내가 연면 시비를 굉장히 많이 한 편이기 때문에 예, 우리 지금 여기 엄청 많이 땄거든요. 많이 딴 상태인데도 지금 고추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여기 봐봐. 고추가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당조고추 지금 많이 땄거든요. 땄는데도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예, 그나마 우리는 저는 연면 시비를 좀 많이 칼슘 부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예전부터 당조고추를 재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절간을 짧게 해주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여기는 그래도 하우스라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로 이렇게 조금 길어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기온이나 이런 거 고온기에 나타나는 이제 현상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재배하시는 노지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적으로 비가 계속적으로 오다 일주일에 보니까 2번씩 왔었어요. 예, 일주일에 2번씩 오다 보니까 그 빗물 속에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유리 질소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질소 성분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고추가 정말 잘 자라기 좋은 조건, 즉 온도가 30도 이상, 28도에서 30도 이상 계속 기온이 맞춰 주다 보니까 질소가 많고 기온이 맞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장, 웃자라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꽃이 안 오는 경우들은 이제 고온장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이 영양소 중에서 특히 밀양요소를 잘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밀양요소에 들어있는 붕소가 개화, 수정, 결실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요맘때는 연면 시비로 그렇다고 붕소를 단용으로 치면 위험하니까 붕소가 포함된 밀양요소 제제들을 가지고 연면 시비를 때려줬을 때 꽃에서 상당히 이제 좀 떨어지는 것보단 결실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고추를 많이 재배하시는 분들이 보면 요맘때 되면 붕소 제제들을 많이 쳐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제 그 고추를 노지 같은 경우에 사실 네. 추비를 많이 줬잖아요. 질소 뭐 그렇죠. 요소를 갖다가 줘라, NKB를 줘라 갖고 우리도 사실 NKB를 주긴 줬는데 노지에 네. 요소를 주다 보니까 물기가 많다 보니까 쑥쑥 빨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더 이게 웃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노지 고추도 한번 보는 걸로 그것도 일단 오늘 전문가님이 오셨으니까 노지도 한번 구경을 하는 것도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거 괜찮아요. 어머, 고추가 어쩜 이렇게 벌써 주렁주렁. 여기는 이제 우리 당조고추 밭이 아니라 일반 이제 고춧가루용 일반 고추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실 제가 봐도 뭐 절간이 그렇게 길고 막 그러지 않는데 여기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몇 군데 이렇게 돌아다녀 봤지만 네. 정말 수세도 안정됐고 사실은 상당히 뭐 방아다리도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러니까 절간이 길지도 않고 여긴 참 관리를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꽃이 오는 것도 꽃대도 보면 사실 짱짱한 느낌에 이렇게 툭툭 쳐도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아주 짱짱한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냐면 네. 오늘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분을 자주 준다고 하는 거 네. 그게 사실은 좋은 게 고추가 이제 사실은 한 1200개에서 1500개 정도의 꽃이 펴요. 근데 우리가 아, 그 중에서 사실은 수확하는 게 보통 200~300개 정도. 다만 그게 뭐냐면 스스로 양분이 부족하거나 그럼 못 키울 것 떨어진다는 같은, 거예요? 떨구는 경우도 눈을 있죠. 감는 거지 결국.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붕소를 쳐서 이제 잘 달리게 하고 그만큼 또 양분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자식을 많이 낳으면 밥을 뭐 많이 해요. 그렇죠. 1인분, 2인분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아. 아니 10명이면 10인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많은 수확량을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아주 좋은 양질의 비료들을 공급해주면 더 효과가 좋아요.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연면 시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네. 예, 여기 그 NK 비료도 사실 우리가 되게 넉넉하게 확 줬거든요. 이게 예,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아마 고추도 지금 보면 굉장히 실하게 크게 잘 그렇죠, 많이 달린 그렇죠.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색깔도 보면 약간 진녹색이잖아, 그죠? 네. 이렇게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꾸준한 관리가 사실은 지금 이런 거 실제로 화면에서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실제로 와 보면 예. 훨씬 더 좋고 하는데 저도 이제 많이 다녀보지만 화면빨보다는 실제로 와서 봤을 때가 예. 확실히 와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제가 농사를 갖다가 엉성하게 줘놓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죠, 그렇죠. 되게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절간이 길어서 꽃이 많이 안 펴요. 고추가 안 달려요. 그다음에 이제 무름병, 끝 썩은 병이 이제 발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전문가님한테 좋은 고견을 갖다가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모셨는데 뭐 거리도 가까우니까 제가 오라면 그렇죠. 예, 옵니다. 거리 가까운데 예, 그래서 이렇게 모셨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은 네. 바닥에서 줘서 뿌리부터 빨아 올려서 이렇게 꼭지를 타고 열매를 갔을 때 이렇게 이제 끝 썩는 현상들이 없어지는 건데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끝에다가 줘도 실제로 따라 올리는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면시비에다 칼슘제를 뿌려서 맞춰주면 맞은 자리에는 효과가 있어요. 늘 다 아시겠지만 칼슘은 이동을 안 한다라고 하지만 맞은 자리에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고추가 요만할 때 맞았으면 또 이만큼 커지면 또 이만큼 뿌려줘야죠. 물론 뿌려서 타고 그래도 올라올 때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해줘야 그렇죠. 된다는 게 맞는 예,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이게 끝 썩음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예, 아까 쭉 여기는- 돌아봤는데 예, 여기 아예 안 있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제가도 봤는데 예, 안 보여요. 세력도 좋고 저는 고추 열매도 그렇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고추가 뭐 심하게 쪼그라지거나 뭐 그런 것도 없이 쭉쭉 잘 뻗는 거 보면 예. 수분이나 양분의 공급이 아주 맞다라고 볼 수가 이거 있죠. 봐봐. 와. 그리고 고추가 반질반질해. 그 윤기가 그게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게 포인트예요. 제가 전에 한번 고구마 자료 보여준 것 중에 고구마가 광이 나잖아요. 예. 그런 게 양분이나 미량요소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갔을 때 이런 이제 상품성 또는 빛깔, 때깔 이런 것들이 좋게 나타나는 거고 그걸 이미 사장님은 알고서 그런 미량요소나 이런 오늘 것들을 좋은 진짜. 그렇게 그러면 주신 것들이 예. 나도 모르게 이제 이미 작물한테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저도 사실 이게 연면 시비를 갖다 거의 진짜 5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시비를 하고 전 진짜 어김없이 주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래도 되게 알려준 유튜버기 때문에 내 작물을 꼴나게 이렇게 키워놓고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진짜 너무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신경 써서 그때 맞춰서 연면 시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여기 더 이제 좋은 정보를 갖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고 싶다. 고추 끈썩은병이라든가 뭐 이파리 누렇게 변한 거라든가 절간이 길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의뢰를 해보고 싶다면 제 전화번호를 갖다가 우리 팀장님, 도프 팀장님 전화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말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예. 전화 엄청 가도 저는 책임 안 집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예. 어쨌든 010 예, 010 5374 5374 5360입니다. 5360. 그래서 실제로 궁금하시거나 정말 왜 이럴까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사진이나 네. 또는 뭐 전화로다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네, 드리겠습니다. 전화 엄청 많이 가는 거 책임 안 집니다. 자, 그럼 제가 연면십을 하고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연면십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추 키는 큰데 꽃이 잘 안 피고 고추가 안 달린다는 거야. 그 전화를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 그리고 고추가 달렸어도 그 끝에 칼슘 부족으로 해가지고 끝에가 썩음 발생하는 거 있죠. 예, 그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물론 이제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있지만 그 지식 플러스 해서 오늘 이제 저희 농장 근처에 있는 도프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차 타고 한 5, 6분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 가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쓰던 그런 비료인데 요게 직접 사용을 하고 또 그다음에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접 이걸 갖다가 교육도 많이 하고 고추 농가나 뭐 고구마 농가에서 직접 교육을 많이 하는 우리 팀장님한테 도프 팀장님한테 직접 이게 어떻게 하면 절간을 갖다가 짧게 만들고 그다음에 고추 썩은병 끝 썩은병 예. 그 썩은 걸 갖다가 방제를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갖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잠깐 소개 먼저 하시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도프 아그로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주로 하는 일은 뭐 이렇게 다니면서 농가 다니면서 실제 작물 보고 환경을 보면서 이제 컨설팅 해주는 게 제가 주로 하는 일이고, 어쨌든 오늘도 이제 뭐 제품에 대한 또는 농작물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이제 그걸 설명드리러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추의 절간이 길어지고 즉 좀 웃자람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공기 중에 유리 질소가 유입이 되면서 또는 기존에 줬던 퇴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비가 오면서 그걸 활성화시켜서 이제 질소만 많이 공급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웃자람이나 이제 절간이 길어지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 원인은 간단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질소만 주기 때문에, 질소만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인산이나 가리나 우리가 말했던 미량 요소들까지 또는 칼슘까지 주게 되면 당연히 절간은 짧아지고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질소가 바닥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땅에다 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pK 즉 인산, 가리 그리고 미량 요소 또는 칼슘의 계통들을 가지고 이제 물에 타갖고 연면시비 계통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주시면 절간도 짧아지고, 방아다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사실은 이제 그 많이 방아다리마다 달리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씩 고추가 달린다고 생각했을 때 더 많은 이제 수확량을 거둘 수가 있다라고. 이게 PK 지금 보니까 네네. 인이 지금 52고 가리가 네. 34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질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질소. 근데 이제 우리가 고추를 심고서 보통 한 20일 정도 지나면 추비를 주거든요. NK 비료나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요소를 갖다가 막 한 주먹씩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국은 웃자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웃자람이 더 많이 당연히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요소는 질소가 46%고 인산가리가 없습니다.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소만 들어가는 거고도, 또 퇴비 같은 경우도 퇴비나 이제 유박을 줘도 뭐 511, 뭐 411 뭐 이런 식으로 질소 질소가 바다고 많은 인산가리가 거죠. 없다 예.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제 인산가리를 주는 거고, 지금까지 농법이 질소, 인산, 가리, 붕소망간 16대 원소를 또는 이제 토양에 주는 12대 원소를 가져가지만, 고추가 수확을 할 때마다 이제 그걸 영양분을 뺏어가지만 NPK 즉 질소, 인산, 가리를 주는데 우리는 미량 요소는 잘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미량 원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 더 좋은, 또는 절간도 그렇고 수확량이나 상품성이나 아주 효과적인 면에서도 아주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고추에서 나타나는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조금 있으면 나타나겠지만, 이제 칼슘이 부족해서 고추의 끝이 썩는 형태들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칼슘을 지속적으로 연면시비를 해줘서 맞추면 당연히 그런 현상은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이제 사실 고구마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를 갖다가 제가 이번에 그 이렇게 웃자람이 많이 발생하고, 고구마는 덩쿨이 많이 줄기가 이제 많이 뻗고, 그다음에 고추 같은 경우는 절간이 길어져갖고 고추가 잘 안 달린다, 그걸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일부러 요 이제 제가 우리 평택 농업대를 갖다가 같이 나온 우리 동기생이 거기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전문가를 한번 보내줘 상담을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초청을 한 겁니다. 네. 협찬이 아니라 제가 일부러 초청을 한 겁니다. 네,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것도, 직접 전문가한테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일단 한번 참 요거 지금 정확한, 그러면은 한말용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네. 그 일반 그 충전 부분이 딱 한 말짜리거든요. 그럼 한 말에는 어느 정도 넣어야 되죠? 요거. 보통 이제 25말 기준으로 할 때 2kg 정도를 타니까 네. 보통 이제 500배에서 1000배 희석 정도로 많이 네.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 쓸 때는 보통 40g 40g 정도. 예. 그러면 이거 PK하고 요거 저기 이 비료하고 PK 그러니까 요거 고추 썩은 뻥하고 예. 같이 섞어줘도 관계없나요? 다만 섞을 수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단점이 뭐냐면 이거의 네. 단점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산하고
이쪽에 있는 칼슘하고는 서로 만나면 순두부처럼 덩어리가 생겨요. 아.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노즐이나 네. 이런 뭐 점적 막힐 곳에 수가 있는 거네. 예, 구멍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물론 이제 킬레이트 처리를 해서 섞어놓은 것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로서는 단용으로 치는 게 뭐 3일 간격으로 한 번, 얘 한 번, 얘 한 번 연면 시비 또는 얘 두 번이고 쟤 한 번 연면 시비 이런 패턴으로 아, 요거 3일 간격에 한 번 주고 요거 주고 보통 그럼 몇 번 정도 주는 정? 사실은 고추를 계속 달고 따내고 달고 따내고 하다 보니까 비료는 지속적으로 맞아, 사실 공급을 왜냐면 해줘야지. 고추나 오이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비료질이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비료질을 그냥 계속 해줘야만 그만큼 계속 달리고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지속적으로 열매가 달리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그러면 절대 주의할 거는 요 PK 비료 인상 갈이 있는 거하고 요거하고 같이 이 혼합해서 하게 되면 덩어리가 있어도 덩어리가 생겨서 노즐이 막힌다는 거 그것만 꼭 예, 이거 참고로 하나 더 참고로 해주시면. 알려드리면 네. 칼슘이라는 녀석은 황이나 칼슘하고 인, 칼슘하고 황은 피해야 될 너무 결합력이 좋아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덩어리가 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점족이라든지 뭐 노즐이라든지 또는 뭐 SSD의 그 노즐들이 나올 수 있어갖고 그렇게는 될 수 있으면 섞어 쓰지 말라고. 그럼 요거에 대한 이제 요 비료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사장님이 전화번호를 제 걸 띄워주시. 그럼 문의를 할 수도 있는 거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 전문가님한테 우리 팀장님 이렇게 전화번호를 갖다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직접 한번 고추 썩은 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무름병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총체벌레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농약회사니까 안 되고. 근데 그 기본적인 것들은 뭐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자면 뭐 식물보호 기사를 했고 실제 현장으로 한 20년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고추에서 진딧물이나 노린재가 찍어서 줄기를 찍으면 위로 번지면서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나타나고요. 만약에 그 똑같은 병균을 가진 이제 총체벌레가 꽃을 찍으면 칼라병이라 해서 고추에서 아래로 자라다 보니까 네. 고추에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아. 형태로 자라게 되는 그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이제 뭐 약을 이제 써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뭐 진딧물이 무성생식을 하고 약을 먹었던 애가 난 안 죽었어라는 교미를 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다음 세대의 진딧물들은 그 약에 내성이 있고 그래서 약은 올렸어라 뭐 이런 네. 것들도 많이 있고 이건 편집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이런 강의 같은 거, 좋은 강의 같은 거를 듣고 싶다 그러면 요청하면 혹시 뭐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고추 아니, 재배 뭐 저 기술센터 단위로? 아니 기술센터가 아니라 장목반 형태로 모여서 네. 뭐 요청을 해주셔도 제가 이제 충분히 교육을 해드리고요. 아.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농업이라는 거대한 카테고리성 학문에서 저는 이제 농사라는 기술을 뽑아서 농가들한테 쉽게 가르쳐주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콘서트 역할을 해주는 거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